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은행이 없어졌네. 아이고, 내 돈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평생을 시장 통해서 김밥 장사로 돈을 모은 73. 김영자 할머니는 어느 날 아침 단골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는 소식에 한동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매일 장이 서는 시장 옆 그 자리에 늘 당연하게 있던 은행이 사라져버리니 통장 속에 있는 돈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그날따라 손자의 학교 등록금을 급하게 송금해야 했던 김영자. 할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발만 동동 구르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디 김영자 할머니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일까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은행 지점이 1200개가 넘습니다. 이 말은 즉 여러분이 오랜 세월 익숙하게 다녔던 은행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 믿고 다녔던 은행이 문을 닫았을 때의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해 넘게 어르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온 세무사 장민철입니다. 최근 디지털 금융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 변화가 어르신들에게 어떤 두려움과 불편을 주는지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어쩌면 김영자 할머니와 똑같은 혼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오신 75살의 박준섭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농사지어 모은 돈을 은행에 맡겨두었는데 갑자기 폐점하면서 어디로 가야 돈을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하루 종일 동네를 헤매셨다고 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오셨던 박준섭 어르신께 제가 최근 마련된 여러 제도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알려드렸더니 이젠 자식들한테 부탁 안 해도 돼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이런 불안감과 막막함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다행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이 손쉽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어려움 없이 금융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방법들을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은행이 사라져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또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변화된 금융 환경에 여러분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이나 이웃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다 함께 좋은 정보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점점 줄어드는 오프라인 은행, 과연 왜 그런 걸까요? 은행이 갑자기 사라지는 이유와 앞으로 어르신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행이 없어지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걸까요? 여러분도 아마 집 주변이나 시장 혹은 자주 가던 거리에서 은행 간판이 사라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용하시던 은행도 이미 문을 닫았거나 곧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죠. 특히 최근 들어 은행이 너무 빠르게 사라지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빠르게 오프라인 은행들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모바일 뱅킹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직접 창구로 가서 줄을 서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돈을 이체하고 예금과 적금을 가입하기 때문에 굳이 은행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은행들이 지점을 줄이고 대신 스마트폰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뱅킹이 편리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변화겠지만 아직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에게는 이 변화가 오히려 더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만난 71살의 최정의 어르신 역시 마찬가지였죠. 최정의 어르신은 최근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보려다가 집에서 버스를 타고 선호 정거장이나 더 멀리 떨어진 곳까지 다녀와야 했습니다. 동네에서 걸어갈 수 있던 은행 두 곳이 작년에 모두 폐점했기 때문입니다. 최정의 어르신은 스마트폰 뱅킹을 해보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다시 먼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어르신들은 은행이 점점 사라지면서 금융 접근성 자체가 악화되는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평생 은행에서만 돈 관리를 해왔던 분들에게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하라는 건 마치 언어가 다른 외국에서 생활하라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 우리 어르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바로 대비하는 마음입니다. 스마트폰 뱅킹을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은행들이 제공하는 간단하고 편리한 여러 대체 서비스를 조금씩 알아두면 큰 불편을 겪지 않고도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미리 간단한 방법만 배워두어도 지점이 폐점할 때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금융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하던 일들을 간단한 전화나 가까운 우체국, 편의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 이상 은행이 줄어드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 스스로 금융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이 영상에서 계속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주변에 어려워하는 친구분들이 계시면 같이 보면서 서로 도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금융 자립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은행이 없어진 건 그렇다 쳐도 어디 다른 데 가서 하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 몸도 힘든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은행이 사라지는 건 그 자체로도 큰 문제지만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함은 훨씬 더 다양하고 현실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공감하실 만한 어르신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동 자체가 큰 걸림돌이 됩니다. 80살의 윤복희 어르신은 최근 은행 업무 때문에 이웃집 며느리에게 부탁해서 겨우 차를 얻어 타고 은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었던 은행 지점이 사라지고 난 후 가장 가까운 곳이 차를 타고 15분이나 가야 하는 거리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평소 다리가 좋지 않으신 윤복희 어르신에게는 걸어서 오가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간단한 업무 하나조차 보기 어려워졌다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뿐인가요? 스마트폰 사용 자체도 또 하나의 큰 장벽입니다. 휴대전화가 있긴 하지만 통화만 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와 상담했던 69살의 정재순 어르신도 스마트폰이 있지만 자녀와 통화하거나 문자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스마트폰 뱅킹을 설치해 주었지만 막상 혼자서는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로그인하는 것부터가 어려워 결국 다시 지웠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거나 잔액을 확인하는 간단한 일조차 혼자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나 이웃 등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손주나 낯선 사람에게 돈 관리나 송금을 부탁하게 되는 일까지 생기곤 하죠.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중요한 금융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분명 불안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이 겪는 이런 현실적인 불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때 오는 불안감과 자존심 상하는 기분을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셨습니다. 평생을 스스로 돈을 벌고 관리하며 당당하게 살아오셨던 어르신들이 이제 와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러분이 굳이 힘들게 멀리 떨어진 은행 지점까지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어렵게 배우지 않아도 간단한 전화 한 통화로 은행 업무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자주 가는 동네 편의점이나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가 가능해지니 이전보다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금융 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영상을 보시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구체적인 정보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스스로 금융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저와 함께 금융 자립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은행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돈을 찾고 우체국에서 송금을 한다고요? 그게 정말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게 앞으로 실제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오프라인 은행 지점이 줄어들면서 여러분 같은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금융당국과 은행들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시행될 제도들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오는 7월부터는 동네 우체국에서도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출금은 물론 송금 업무까지도 우체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체국이라면 대부분 동네마다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멀리 은행까지 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쉽게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75살의 이옥자 어르신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다리 아프게 멀리까지 안 가도 돼서 정말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9월부터는 일부 편의점에서도 은행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동네 골목마다 하나씩 있는 편의점에서도 현금을 찾거나 계좌로 송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만 하셨다면 이제 편의점에서 돈까지 찾아서 쓰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의점이 주변에 많다 보니 어르신들의 접근성은 훨씬 좋아질 겁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편의점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 편리함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는 은행이 문을 닫기 전 미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아서 어르신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석 달 전에 반드시 주민들에게 폐점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여러분과 같은 어르신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부터는 은행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금융 당국과 은행들이 어르신들의 금융 접근성을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이 겪어왔던 많은 불편과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알려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생긴다고 해도 어르신 여러분께서 이를 제대로 알고 이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직접 써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을 잘 이해하고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은행 창구가 사라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금융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편리해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새로운 방법들만 잘 기억하시면 은행 창구보다 더 편리한 금융 생활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새로운 시대, 달라지는 금융 환경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면 여러분 모두 충분히 안전하고 편리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더 실질적인 정보를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아도 내 돈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알고 싶어요. 은행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불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누구나 평생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안 할 수 없죠.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 7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이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2배나 늘어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맡긴 돈이 1억 원 이하라면 혹시라도 은행이 문을 닫거나 망한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이 돈을 안전하게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든든한 소식이 또 있을까요? 얼마 전 예금자 보호 한도가 늘어난다는 소식을 접한 76살 박병수 어르신이 저에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박병수 어르신은 평생 장사를 하며 저축을 꾸준히 하신 덕분에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총 2억 원 가까운 예금을 가지고 계셨죠. 문제는 각 은행마다 5천만 원 한도로 보호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불안해진 겁니다. 은행들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고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맡기면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된다고 안내해 드리자 박병수 어르신은 금세 안심하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정말 걱정할 게 없겠네요. 이제 마음 놓고 잘 수 있겠어요. 라고 기뻐하셨죠. 어르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돈이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은행이 폐점해도 또는 혹시라도 망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의 돈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주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점은 각각의 은행마다 보호 한도가 따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 은행에 돈을 분산해 놓으시면 각각의 은행에서 1억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곳에 나누어 맡길수록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은 더욱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상담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매우 안심하셨습니다.
평생 어렵게 모은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금융 환경이 더 빠르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만큼은 여러분에게 확실한 안전장치가 되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러분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보호 한도를 잘 기억하시고 가능한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금을 맡겨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저 같은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금융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과 편리함, 그리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영상과 함께 하시면 어르신 여러분이 원하는 안전하고 든든한 금융생활이 분명 가능합니다. 주변 친구분들과 이 좋은 소식을 공유하시면서 서로서로 든든한 금융 지킴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가입한 상품이 다 보호받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 상품이나 다 안전한 거 맞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은행에 맡긴 돈을 보호받는다고 해서 모든 금융상품이 다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예금자 보호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맡기신 돈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자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보통 예금과 정기 예금입니다. 또한 적금과 정기 적금도 보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넣고 있는 적금은 대부분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상품이 다 보호받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대표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상품들도 있는데 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펀드, 보험, 그리고 투자성 상품들입니다. 특히 펀드는 은행 창구에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펀드는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되지 않으니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73살의 김현숙 어르신도 비슷한 사례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김현숙 어르신은 은행 창구 직원의 권유로 고수익 상품이라는 말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예금과 비슷한 상품이라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었죠. 제가 이 사실을 알려드렸을 때 김현숙 어르신은 정말 놀라셨습니다. 세상에, 은행에서 가입한 건 다 안전한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조심해서 가입해야겠네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이런 사례가 여러분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에 가입하실 때 반드시 이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를 물어보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창구 직원에게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인가요? 라고 직접 물어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창구 직원은 반드시 정직하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 은행에 1억 원까지 꽉 채워 넣는 것이 좋은 방법만은 아닙니다. 보호 한도보다 조금 낮춰서 예치하거나 또는 몇 개의 은행에 나누어서 맡기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보호 한도가 각각 적용되기 때문이죠. 어르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진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보호되는 상품과 보호되지 않는 상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입하기 전에 이 점을 분명히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은행 직원이 권하는 상품이라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어렵다면 주변 사람이나 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가입하시면 앞으로 금융생활에서 걱정할 일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금융생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이 멀어지면 생활이 복잡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여러분, 금융생활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아셨나요? 실제로 제가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린 아주 간단한 방법 몇 가지만으로도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생활에서 정말 유용한 금융 팁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바로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제공하는 문자 알림을 신청하면 돈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갈 때마다 바로 문자로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자녀가 돈을 보냈거나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두 번째 팁은 전화뱅킹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간단하게 집 전화나 휴대전화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화뱅킹을 추천합니다. ARS라는 자동 음성 안내를 통해 잔액 조회나 간단한 이체 업무를 할 수 있고 어려울 땐 상담원과 직접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통화 버튼만 누를 줄 알면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팁은 어르신들만을 위한 특별한 금융상품인 실버 특판 정기 예금입니다. 최근 많은 은행이 고령자들을 위한 특판 정기 예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 조건도 복잡하지 않고 일반 상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은행 창구나 전화로 상담하실 때 꼭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최근 72세 채용자 어르신은 이 특판 상품에 가입하시고 이자를 생각보다 많이 주니까 생활비에 보탬이 돼서 정말 좋다고 만족하셨습니다. 네 번째 팁은 간편. 네 번째 팁은 간편 비밀번호 설정입니다. 긴 숫자와 복잡한 문자로 된 비밀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면 간편한 숫자 4자리나 6자리로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여러 은행들이 간편 비밀번호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은행까지 직접 가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팁은 통장 정리입니다. 자주 쓰지 않는 통장이나 오래된 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번씩 가까운 은행 창구에 방문하셔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통장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자칫 어떤 통장에 돈이 들어 있는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면 여러분이 가진 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앞으로의 금융 계획을 세우기도 편리합니다. 이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천천히 따라하시면 여러분의 금융 생활은 놀랍도록 편리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통해 수많은 어르신들이 금융생활이 쉬워졌다고 말씀하시고 자신감도 되찾으셨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은행 업무가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도 직접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먼저 해보시고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금융생활을 스스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방법들을 천천히 익혀가는 것이죠. 어렵다고 느끼셨던 금융 업무가 이제는 오히려 즐거워질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부터 하나씩 직접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며칠 전에 누가 은행이라며 전화로 내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혹시 사기 아니에요? 어르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은행 지점이 줄어들고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금융 사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금융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와 그 대응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금융 사기는 바로 전화로 은행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전화는 대부분 친절한 말투로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까지 정확히 알고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당장 돈을 옮기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된다고 협박하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은행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통장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바로 전화를 끊으시고 가까운 사람이나 경찰에 즉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벌어지는 금융 사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는 척 접근해 제가 대신 돈을 찾아드릴게요 라며 카드를 받아가거나 비밀번호가 잘못됐다고 하며 몇 번이고 다시 입력하게 만들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78살의 김순자 어르신은 이런 사기 피해를 겪었는데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척 접근하여 결국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모르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접근하면 반드시 거절하고 주변 직원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금융 사기입니다. 최근 들어 어르신들의 휴대전화로 당신의 계좌가 위험하니 즉시 이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라는 문자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무심코 눌렀다가 개인정보를 모두 빼앗기거나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절대 눌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즉시 삭제하시고 자녀나 가까운 사람에게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이런 사기를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낯선 사람에게 절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금융 사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수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바로 알리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들 중에서도 미리 이러한 사기 사례를 듣고 대비한 덕분에 큰 피해를 막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80살의 이영순 어르신은 전화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기 전화를 받고 세무사 장민철이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는 경우는 없다고 했어. 라며 단호하게 끊고 피해를 예방하셨죠. 미리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기입니다. 금융 사기는 여러분의 재산뿐 아니라 평생 쌓아온 자신감과 마음의 평안까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께서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내용을 주변 친구분들, 이웃분들과 꼭 공유하셔서 모두 함께 금융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충분히 금융 사기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은 이제 접어두고 함께 안전한 금융 생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나이에 금융 공부를 또 하라니 머리 아프지 않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금융 공부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렵게만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상담해 드린 어르신들은 간단한 금융 교육을 받은 뒤 이렇게 쉬운 걸 왜 진작 몰랐을까?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오늘은 금융 교육이 왜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또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은행과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의 내용도 어렵지 않고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친절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죠. 심지어는 은행 직원이 직접 찾아와 친절히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돈을 이체하거나 예금과 적금을 가입하는 법을 배우고 실제로 활용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와 금융 상담을 진행했던 73살의 김복자 어르신이 좋은 사례입니다. 김복자 어르신은 처음 상담할 때만 해도 은행 일은 자식들에게 맡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도 어렵고 혼자서 뭔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하셨죠. 하지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한번 들어보시고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업에서 직접 간단한 금융 업무를 해보고 나니 은행 업무가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김복자 어르신은 이제 간단한 돈 이체 정도는 손쉽게 한다며 오히려 자신감이 붙으셨다고 자랑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 금융 교육을 받아보신 후 이렇게 달라지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금융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배우고 익숙해지면 자녀들에게 부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혼자 금융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어르신들은 대부분 스스로 해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면서 생활에 더욱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금융 교육은 단순히 돈 관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편안하게 생활하고 스스로의 삶을 더욱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매번 도움을 청해야 했던 부담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 자립을 이뤄낼 수 있게 합니다. 최근 금융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로운 제도와 변화된 금융 환경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금융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편리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교육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 효과와 편리함에
여러분 자신도 놀라실 겁니다. 실제로 금융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 좀 더 일찍 배울 걸 그랬다고 아쉬워할 정도니까요. 어르신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의 은행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금융교육을 꼭 한번 찾아가 보세요. 혼자 가시기 부담스럽다면 친구나 이웃과 함께 가셔도 좋습니다. 이미 여러분 또래의 많은 어르신들이 금융교육을 통해 스스로 금융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금융 공부를 시작해서 당당히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듣기만 해서는 잘 모르겠고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데 하루에 조금씩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정보를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과 제도들을 알려드려도 여러분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주간 금융행동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라도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계획이니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은행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를 해보십시오. 은행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입출금 문자 알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훨씬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화요일은 전화뱅킹 신청하기입니다. ARS 또는 상담원을 통해 전화뱅킹 서비스를 등록하면 앞으로 간단한 은행 업무는 전화 한 통화로 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정말 유용하게 쓰일 테니 꼭 시도해 보세요. 수요일에는 실버 특판 정기 예금 알아보기입니다. 가까운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고금리 상품이 있는지 상담해 보십시오. 여유 자금을 좀 더 유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목요일에는 예금자 보호 상품 확인하기를 해보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들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보호되지 않는 상품은 없는지 은행 직원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요일은 금융교육 프로그램 신청하기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자체나 은행에서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한 번의 교육만으로도 금융생활에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니 적극 추천드립니다. 토요일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금융사기 사례 공유하기입니다.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금융사기 유형을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조심하자는 약속을 나누십시오. 사전 예방이 금융사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은 통장 정리하기입니다. 집에서 가지고 계신 통장들을 한번 꺼내어 정리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통장을 없애고 꼭 필요한 통장만 남기면 관리가 쉬워지고 자산 상태도 한눈에 파악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실천하면 한 주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금융생활은 이미 큰 변화를 겪었을 겁니다. 중요한 점은 부담을 갖지 않고 천천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이 계획을 따라하고 나서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며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금융 자립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계획을 따라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어느새 금융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편리함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금융 생활을 즐겁게 해나갈 수 있도록 저 장민철이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에 옮겨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주변에도 이 행동 계획을 꼭 공유하셔서 다 같이 든든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충분히 스스로 금융 생활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용기 내셔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